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 하지만 그 경찰이 범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일본의 한 경찰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카타 미츠루. 1978년생인 그는 학창시절 수영부 소속으로 당시 그의 담임 선생님은 나카타는 누구와도 친해지는 성격이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는 타입은 아니었다. 라며 그의 학창시절을 회상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후쿠오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하필 대학에서 파친코에 중독되어 유급을 하는 등 그다지 성실한 대학 생활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나카타는 경찰학교에 진학, 2002년 10월 무렵부터 후쿠오카 지역경찰에 배속되어 9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고 이후에는 파출소 근무 및 치쿠고 경찰서 순찰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나리타 공항 경비대에 파견되었죠. 다만 그는 성격이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발령받는 곳마다 상사나 동료와 큰 트러블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10년 동안 5번이나 전근을 갈 정도로 직장 내에서의 평판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나카타의 아내와 아이들은 걸핏하면 이사가기를 반복했었죠. 그러던 2016년 그는 후쿠오카 경찰본부에 발령받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런 발령은 영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카타의 경우에는 문제 있는 직원을 윗선에서 관리한다 라는 느낌의 발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통신지령과에 배속되었는데 이곳은 경찰 신고를 접수, 담당하는 부서로 현직 경찰들에 따르면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근무처였다고 하네요. 한편 거듭된 정근으로 이사에 지쳐있던 나카타의 아내 유키코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곳에 좀 오래 머무르고 싶다. 이제 이사 다니는 건 질렸다. 그리고 나카타는 이런 아내의 불만을 알았던 것인지 대출을 받아 자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파친코를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경찰이겠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41세였던 나카타는 38세의 아내 유키코 씨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곤 했는데요.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는 바로 나카타의 심각한 파친코 중독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과거 파친코로 유급을 한 적도 있지만 경찰이 되고 난 후에도 그의 중독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놀러가기는커녕 무조건 파친코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곤 했고 오죽하면 아내에게 거짓말로 잔업을 해야 한다, 야근이다 라며 쉬는 날에도 출근한 척을 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친코에 빠져 살기 일쑤였죠. 그리고 이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제대로 공부도 준비도 하지 않았던 터라 매번 승진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아내인 유키코 씨는 늘 불만이 쌓인 상태였으며 오죽하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근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6월 6일 아침 8시 40분 무렵 당시 순사부장으로 근무하던 41세 나카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것은 그의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으로 내용인즉슨 두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나카타는 이웃에 살고 있던 아내의 언니에게 연락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바로 자신의 부탁으로 확인차 집에 방문했었던 아내의 언니였죠.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유키코랑 애들 다 죽었어. 당시 나카타는 즉시 상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통화를 통해 곧장 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초동수사 당시 현장을 조사한 수사원에 따르면 실내는 연기가 자욱한 상태로 1층 부엌에서는 머리카락이 절반 정도 불탄 상태의 유키코 씨가 2층 침실에는 두 자녀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유키코 씨의 옆에는 불에 탄 연탄이 놓여 있었고 시신 근처에는 라이터 기름이 뿌려진 상태였죠. 당시 유족인 나카타는 6시 45분에 출근 때문에 집을 나섰다.
이때만 해도 3명 다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아내가 평소 육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만 들었을 땐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부검 결과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3명의 사인은 질식사였는데요. 연탄 연기 때문에 질식한 거라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들의 질식이 연기가 아닌 누군가가 목을 조른 것에 의한 질식사였던 점입니다. 또한 유키코 씨 같은 경우는 목뼈에 금이 갈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으로 목을 졸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사건은 누군가가 연탄에 의한 질식으로 꾸민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후 이어진 추가 수사 결과 마침내 범인 검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피해자인 유키코 씨의 손톱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런데 DNA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피부 조직은 피해자 유키코 씨의 남편이자 신고자인 나카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기름은 지포 라이터용 기름으로 흡연자였던 나카타는 평소 일반 라이터를 사용했는데 어째서인지 그가 사용하던 경찰서의 보관함에서 쓰다 남은 지포 라이터용 기름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 남은 범인의 발자국은 사건 당일 나카타가 신고 있었던 신발과 같은 패턴의 발자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조사 결과 밝혀진 증거들은 하나같이 나카타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카타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 발생 전날 밤 아내와 싸웠다. 그때 아내가 날 손톱으로 긁었다. 손톱에 피부 조직이 남아있는 건 당연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적 증거 이외에도 이웃의 CCTV, 인근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에 피해자의 자택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으며 현장에서도 제3자가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무엇보다 유키코 씨가 죽음을 선택할 동기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미심장한 증언을 얻게 됩니다. 사건 직전 나카타는 동료들에게 입버릇처럼 애들이 다 크면 곧바로 이혼할 거야. 마누라 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왔었고 사건 직전 그는 잔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파친코에 갔다가 아내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심지어 이 시기는 파친코에 빠진 탓에 승진 시험에 또 불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만과 감정이 폭발해 큰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즉, 나카타는 범행 추정 시각에 유일하게 집에 생존해 있던 인물로 발자국, 피부 조직의 DNA, 라이터 기름 등의 증거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범행 동기도 충분한 유일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 경찰은 2018년 2월 21일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 살인 혐의 때문에 2017년 7월 13일에 경찰에서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2019년 11월 5일 첫 공판에서 나카타는 전혀 기억이 없다. 기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나는 무죄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나카타가 범행 직전 동료에게 했던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은 물론 잔업이라 거짓말을 하고 파친코에 갔다 걸려 부부싸움을 벌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 부부는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카타에게는 명백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 CCTV 분석 결과 제3자의 침입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죽일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 흔적이 없어도 제3자가 침입했을 수도 있다. 라며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법정 공방이 오가던 와중 3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재판의 판도를 뒤흔들게 됩니다. 나카타는 수사 과정에서 밤 10시에 잠들었다. 아침까지 깬 적 없다. 라고 주장했지만 막상 증거품으로 입수한 그의 휴대전화에는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보행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10시가 아닌 밤 9시에 침실로 이동했으며 새벽 3시 30분부터 4시까지, 4시 49분에서 4시 59분까지 89보의 보행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 유키코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추정 시각에 누군가가 휴대전화 로그인을 수회에 걸쳐 실패한 기록이 남아있었죠. 결국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2019년 12월 13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현직 경찰관이 가족을 살해한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사회적인 영향이 크며 사형 선택은 부득이하다. 라는 말과 함께 나카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나카타는 곧장 항소했죠.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벌어진 상고심에서 변호 측은 나카타가 집에 없을 때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라며 또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애초부터 사망 추정 시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죄와 마주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재판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간 경찰이 범인인 사건은 종종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인 같은 경우는 진짜 경찰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한편 저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살인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